네, 안녕하십니까. 홍보동탄관실 보도계단 김진호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티타임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시장님 인사 말씀 후 여러분의 질의에 응답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구미에 출입하시는 많은 언론인분들 한 자리에 모여서 또 참석해 주시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제 12월도 접어들고 이제 1년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또 저를 보면은 12년 우리 구미 시정을 또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으로 해서 요새는 제가 이제 행사를 다닐 때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요. 얼마 전에 우리 아침 새마을 대청소도 12월달에 제가 했으니까 1월, 2월은 대청소를 안 합니다. 혹한기 이래갖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무리할 때쯤 되면은 어떻게 이거를 잘 좀 마무리할 수 있느냐라는 데 또 초점을 맞추고 또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또 뭐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늘상 우리 사람들이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12년 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또 일들 그렇게 보면은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죠. 최근에 제가 그제 1월도 제가 포항을 다녀왔습니다만 포항의 지진 피해 그거는 제가 여러분 가는 이유는 다른 뜻이 전혀 없습니다. 동병상련입니다. 우리가 울산 건축 사고 때 전국을 시끄럽게 하면서 또 특별재난지구로 선포가 되고 또 2달 만에 우리가 깨끗하게 해결을 하고 그 과정에 사실은 대한민국의 내놓은 것들이 다 왔다 갔죠. 그래서 또 포항을 비롯해서 우리 대구 또 각 시군 전국에서 많은 저희들 성금도 받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저도 포항이나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그래서 동병상련의 입장으로 또 포항 과메기 팔아주기 또 저희들 구미의 성금을 아마 조만간에 포항을 방문해서 저희들 전달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제방 이런 내용들은 경북 또 나아가서 재난을 입은 지역에 대한 따뜻한 그런 시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12년 동안 했던 일들 간단하게 제가 좀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실제 우리 2008년도 우리 이명박 대통령 모셨을 때 제가 직접 건의를 하고 있어서 5공단 300만 평이 이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는 4공단은 준공이 안 됐습니다. 4공단 준공은 2009년도 했거든요. 그 준공을 앞두고 저는 5공단을 건의를 드렸고 그러니까 그게 한 5년 걸리죠. 대규모 공단 만드는 데는 그래서 5공단 만드는 과정을 저는 염두에 두고 미리 건의를 했죠. 지금은 아주 스무스하게 우리 구미 전체적인 공업 단지나 그 면적이죠. 그리고 또 넘어가는 어떤 산업군들 이게 요새 말하면 정부의 단계가 4차 산업군들 이런 새로운 산업군과 또 4공단이 공단 마무리되고 나서 공장 용지가 없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투자 유치를 못하잖아요. 1공단에 좀 남아있지만 5공단에 지금 한 20여 프로 지금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20여 프로가 아니고 50% 분양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1단지가 한 100만 평이 되거든요. 여기에 공장 용기가 한 55% 나옵니다. 그럼 55만 평이에요. 공장 용기가. 그런데 우리 도래에 1000만 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20만 평, 우리 타운 3년 플러스 그게 20만 평입니다. 공공재 사업 결정이 되고 28만 평이에요. 55만 평에 우리 시간이 50%. 그래서 탄순유와 관련되는 아주 그 멋진 포트폴리오가 우리 5공단 경제에 있습니다. 또 산업 다각공단은
뭐 여러분도 보시겠지만은 탄소음료나 또 IT 열기기라든지 자동차 부품, 뭐 홀로그램, 3D 프린팅하는 이런 많은 산업들이 부품 공간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외 투자 유치 15조 7천억인데 여기 좀 있으면 뭐 바로 1조 이상의 또 투자 유치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하시고요. 뭐 또 선거철이 되니까 LG, 삼성 어떻고 저떻고 뭐 떠났다고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관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업체는 지금 3,200개 정도 되는데 제가 2006년도 취임할 때는 한 1,500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한 2배 정도 기업체 수도 늘었고 최근 14년도 말 통계가 보니까 64,900불. 그래서 여전히 구미는 대한민국 3위권 이내에 최고의 소득 도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국 2위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다 아십니다만 어느 자치단체고 님비 현상. 이게 참 다루기 참 어려운 일들인데 이 님비 현상으로 인한 참 설치하기 어려운 우리 시립 화장장, 또 쓰레기 소각, 또 쓰레기 매립장 등에서 이 세 가지를 제가 재임 중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제 고향 옥성에 우리 화장장 까다로운 부분은 뭐 저는 시장으로서 시민들에게 그래도 나름 역할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어디에 페이북에 글었었습니다. 제가 하나의 도시의 모습을 바꾸는데 얼마 걸릴까라고 한 10년은 걸리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하면서 단순히 세월 뭐 10년 후에는 시간이 불가하지만은 그게 간절함과 열정과 끈기로 버무려진 세월 10년은 연륜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연륜 10년 동안에 구미의 이미지가 이제 동업도시, 회색도시, 꿀뚝 그래 했던 이런 이미지를 어떤 그 그린시티 한마디로 말하면 그린시티로 완벽하게 바꾼다. 정부 공연을 받은 겁니다. 그건 이제 천만고로 나무 심기라든지 뭐 꼬박서기 구미 강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미 에코랜드가 지금 20만 명 이상 지금 벌써 관람을 했다고요. 뭐 주말 되면은 뭐 3, 4천 명 오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우리 시민들 구미뿐만 아니고요. 우리 구미를 중심으로 한 뭐 인근의 많은 분들이 구미 에코랜드, 모노레일 등에서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미는 사고 뭉치 도시라는 참 불명예스러운 우리 불산거출 또 패널 뭐 등등해서 이런 부분이 이번에 9월 달에 우리 국제안전도시로 이제 스웨덴에 있는 그 공인을 받고 공식 선포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도시가 아무리 뭐 삐까뻔디가 잘 나가 본들 안전하지 않으면은 시민들은 불안하죠. 그래서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았습니다. 이걸 받으려면은 126개 분야의 점수를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126개 분야.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뭐 첫 번째 자살, 교통사고, 범죄, 뭐 산업재해, 뭐 사망률, 부상률 뭐 다 그래 돼 있어요. 또 근거율은 높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통계가 국제 기준에 맞았다는 겁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요, 이 국제 안전도시 받은 데가 한 380개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스웨덴 스톡홀름 이거 본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여섯 번째는 우리 인문학 도시, 한 책 하나 동명도 또 최고의 도서관 도시 이렇게 해서 구미가 좀 품위 있는 도시, 또 국경 음악제 뭐 등등 해서 뭐 예술, 문화예술 등등.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는 정부 복지평가에 11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아무리 해가 높이 뜨고 햇빛이 쬐도 나무 뒤에 그늘은 있기 마련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전부 다 커버를 해서 복지도시로 수도구미가 11년 연속으로 2006년부터 선정이 됩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연속적으로
복지도시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또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좀 안내 말씀드리면 제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뭐 또 개별적으로 또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12여 년 구민시장 하면서 했던 소회와 또 실적 등등 또 우리 보수 경제 또 역사에서 배우는다 뭐 등등을 해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을 남유진의 경제가 첫 번째 책의 제목이 그겁니다. 남유진의 경제다. 두 번째는 경북아재 남서방 경북 2800리 제목이 좀 깁니다만 이거는 제가 경북 동해를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기록했던 여행 기행록인데 제가 서문에 글을 썼습니다. 우리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와 그 이중환 택리지의 중간 정도, 그러니까 인문 지리서인데 중간 정도의 제가 책을 생각을 했고, 물론 뭐 그 기대에는 턱없이 못 미쳤습니다만 그런 취지로서 이 두 권의 책을 이번에 내면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우리 언론에 많이 좀 참석해 주시고요. 진짜 전원에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12년 구민시정의 결산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우리 많은 시민분들께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남유지 막 그동안에 시급했다, 고생했다, 막 이런 격려의 뜻으로 좀 많이 좀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아마 보도 자료를 다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우리 구미가 결코 무상급식에 대해서 내 몰라를 하는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절대. 그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설명을. 그래서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지금 자료가 굉장히 뭐 두툼하게 좀 양이 좀 많습니다. 이거 다 보시려면 좀 시간도 걸릴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요. 2010년도 제가 두 번째 선거를 하고, 바로 무상급식을 검토를 했습니다. 저는 2010년 선거할 때 무상급식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약 안 했어요. 무상급식을 시민들에게 내걸면서 표를 얻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당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재선하고 나서 바로 무상급식을 검토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2011년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도비 예산이 도교육청 예산이 안 되고 있어 예산 회계로 따지면은 11년도 준비를 해서 12년도부터 우리가 시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무상급식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깊게 고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뭐 4개 자치단체가 무상급식을 안 한다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 속에 들여다 보면은 한정된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거냐. 저는 당시 판단을 이랬어요. 제일 쉬운 판단은 구미에 한 4만 700명 정도, 4만 명 정도의 초중, 무상급식 대상은 초중입니다. 학생들 가운데 어떻게 다 있으면 4만 한꺼번에 하면 되지만은 그거는 예산 사정상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하느냐. 가장 쉬운 판단은 읍면동 통틀어 가고 초등학교 1학년까지 다 하자, 2학년 하자, 3학년 하면 제일 쉬워요. 더 이상 판단할 거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저는 평등과 공정의 문제입니다. 인류 5,000년 역사에 이 주제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지만은 철학적으로는 엄청난 의미가 있고요. 평등을 추구하는 게 뭐 결국은 공산주의. 뭐 좀 하다가 망했지만은 등등 이런 공정의 문제. 저는 평등보다는 공정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학 또 분배 위주의 뭐 이런 게 있고, 그죠? 시장 경제 있고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쓴 책에도 분명히 시장 경제 우선의 원칙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공정의 기준. 부잣집 아들한테 무상급식을 할 이유가 있느냐. 그 돈이 있으면 못 사는 학생들한테
한우, 암소, 우수, 식재료, 또 친환경 쌀, 그죠? 이런 거에서 더 우수한 급식을 우리 해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구미시에 우리가 무상급식 한 내용을 우리 기자 여러분들 좀 세밀하게 한번 봐주시면은, 야, 이게 구미에서 이런 고민까지 했구나 라고 여러분들한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할 때 읍면의 초중학생 전원을 저는 무상급식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읍면은 여러분 옛날 군 지역입니다. 군 지역이 소외되고 홀대받고, 그죠? 늘 정책 결정 순위에 밀려지고, 이런 문제를 저는 해소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도 면회고 빠지고요. 지금도 폐교가 나오고, 한 이런 터에 동쪽에 있는 학생들을 무상급식이 돈은 얼마 안 되지만은 읍면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어떤 모티브, 인센티브를 주자. 최저생계비, 정부 통계가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140% 수준은 지금은 최저생계비가 그때 하여튼 140%까지 우리가 잘랐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잘 사는 집에는 미안하지만은 예산 사정 안 되니까 좀 양보해주고, 못 사는 저소득 위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 이래 됐습니다. 이게 첫째. 그러니까 이제 읍면동 해결 다 됐잖아요. 물론 140%가 매년 150%, 160%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점차적으로 했고. 그 과정은 다 말씀드리면 굉장히 복잡하지만은, 그리고 내년도는 우리가 이 무상급식 관련해서 뒤에 통계가 나와요. 포항이 지금요, 내년도 예산이 78억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게 93억이에요. 지금 이 통계를 보시면은 우리 돈의 구미가 월등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게 경주가 32억, 인천이 40억, 안동이 37억, 구미가 93억이고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중위소득 80%가 동쪽에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동쪽에서도 그냥 하나하나 우리가 늘리는 거죠. 그리고 뭔가 여러분 뭐 처음부터 다 해줍니까? 좀 늘렸잖아요. 지금 이제 인프라도 뭐 2개 같은 거 있는데, 초규모 초등학교 200, 처음에는 100명, 150명 이래 하다가 지금 250명 이하의 초등학교 동쪽에는 또 전면 무상급식 줍니다. 250명 이하 초등학교라 하면 대체로가 조금 지역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또 우리가 부여한다고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뭐 전부 다 10억 미만이에요. 다른 자치당 이 통계 뭐 우리가 다 드리겠습니다. 해서 여기에 우리 우리 또 교육청 하면은 내년도에 199억을 씁니다. 18년도에 199억 예산을 우리가 써요. 돈에서 우리가 단년 무상급식 관련해서 돈 쓰는 1등입니다, 우리가. 이걸 여러분들 꼭 좀 보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개 자치단체가 안 한다. 여러분 솔직히 군 쪽에 가면은 정규 학생 다 해봐야 몇천 명 안 돼요. 몇천 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 초중학교 뭐 다 해본다. 몇 명 돼요. 우리는 학생 수가 4만 700명이죠. 학생 수가 우리 초중학교. 그래서 이런 학생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이렇게 범위를 넓혀가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되면은 4만 719명 중의 66.8%, 그럼 67%인 2만 7,221명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좀 복잡한 것 같지만은 실제 들여다보면은 우리 구미에서 한 이 굉장히 주로 면밀하고 굉장히 정치하게 이 계획을 만들어서 해왔고, 내년 우리는 이제 발전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 다 합니다. 3학년까지. 그러니까 잘 사는 학생이든 못 사는 학생이든 다 돼. 그리고 그 다음에는 4학년, 또 5학년, 6학년 이렇게 하면은 아마 뭐 중위소득, 기초생계비 기준 없이 이제 전교생이 다 혜택을 받는 단계가 이제 왔습니다. 그 내년에 우리 3학년까지는 전교생이 다 혜택을 받도록 이래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 구미가
이 문제는 가장 돈에 최초로 했고요. 무상급식을 돈에 최초로 적혀 있잖아요. 최초로 했고 지금 금액도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또 하는 그 순서나 어떤 그 방식이나 이거는 세 자녀 이상은 한 자녀 더 낳기 대한민국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걸 했고요. 이런 정책을 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도량동 있는 초등학교 학생이 원호초등학교로 이사를 갑니다. 학교 전학을 했습니다. 그럼 무상급식이잖아요. 만약 학생이 둘이가 다닌다. 학부모 있다면서 그러면은 왜 두 명이 무상급식 매월 내는 돈에 얼마나 절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 실무자들은 또 물었어요. 그럼 시장이 이거는 부모 추석 기준으로 할까요? 애 기준으로 할까요? 내가 절대 이건 애 기준으로 해라. 이건 학교 기준입니다. 학교. 고아에 있는 초등학교로 옮기면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직접 제가 교장선생 듣고 했는데 읍면 쪽에 있는 중학교, 예를 들면 여기 현일중학교, 오상중학교 이런데 무상급식 3년 동안 하는 이게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엄청나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학생 수가. 여러분 우리 동도 그래요.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수도권, 비수도권 있지만은 국민으로 보면은 동지역과 읍면 지역이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읍면 지역의 균형 발전, 균형 지원 이런 차원에서 읍면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저는 공정하다고 봅니다. 해야하다고 봤어요. 이거는 뭐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지만은 저는 이 무상급식 문제를 누구보다도 먼저 깨어있는 정치인으로 접근을 했고 지금은 돈에서 단연 우리가 1등으로 무상급식 한다는 걸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 조정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출마를 계획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12월 말쯤 사퇴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구의시장님은 언제쯤 사퇴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철우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 올인하기 위해서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에 국회의원들과 최고위원들을 사퇴하겠다. 김천 당협위원장도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철우 의원의 그런 사퇴에 대해서 같은 경쟁자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방금 또 무상급식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무상급식이라는 게 좀 전에 그 시민이 말씀하셨듯이 선별적 무상급식이 아닌 전면적 무상급식을 지금 시민단체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선별적 무상급식과는 좀 차원이 다른데 어린 아이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구분 짓는 게 과연 옳으냐 이게 이제 무상급식의 취지의 중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시지만 내년에도 추가로 더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자 일단은 사퇴 시점은 아직 제가 발표할 수는 없고요. 아마 그 예비후보 등록이 2월 13일 제가 알고 있습니다. 120일 전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이제 가능한 시점이죠.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통상 뭐 구민시장 선거할 때도 재선 3선 할 때도 예비후보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직무 정지되는 의미가 없죠. 제가 뭐 직무 정지되면서까지 내가 도지사 선거를 할 건 아닌데 일단은 그 중요한 시기가 모멘텀이 있는 시기가 2월 13일이 예비후보 등록 시간이고요. 또 제가 법적으로 90일 전에 또 사퇴를 해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저는 김관영 지사님 그때 사례를 보니까 90일 전에서 사퇴를 하셨더라고요. 이걸 말했군요. 네, 그래서 그때 5.3일 지방선거니까 2월 말인데 그래서 뭐 대체로 그 점에서 판단을 하면 어떨까. 그런데 또 하나 변수는 당내 경선 일정이 만약 잡히면은 당내 경선도 저의 고려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내적 금년 말은 아니고요. 금년 말은 내년으로 넘어갈 텐데 1월 달에 됐지 2월 달에 됐지. 만약 경선이 2월 중순쯤 된다. 그러면은 뭐 저는 좀 더 사퇴 시기를 당겨야 될 겁니다. 아마도. 근데 경선이 3월 같으면은 또 조금 더 뒤로
너무 적시적이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뭐 질문이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만, 저는 일단 구미시장으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청구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음 정치적 행보 때문에 제가 구미시장직을 빨리 던지는 것도 우리 구미 시민 보기에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리 요인을 저는 감안해서 또 우리 언론 여러분들 고견도 또 제가 듣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래서 하는데 법적 시한 90일 전에는 뭐 무조건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마지막이 되겠지만 뭐 그때까지는 절대 갈 일이 없죠. 뭐 경선 일정, 뭐 정치 일정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올해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철호 의원께서 뭐 지금 공직 사퇴하고 하는데 뭐 그거는 뭐 우리 이철호 의원의 뭐 정치적 또 판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할 예전 아닙니다. 다만 우리 경북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사드 보상 문제가 있고요, 뭐 김천 성주, 또 포항 우리 지진 피해 복구하는 문제, 그리고 또 이번에 경북 아마 SOC 예산 등에서 예산도 좀 많이 삭감이 되고. 지금 야당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우리 경북에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이 난국에 모두가 힘을 합치 안 되겠느냐. 김관영 지사는 중점을 해서. 그런데 뭐 일단의 그런 정치적 행위가 도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분의 판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제가 멘트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문제는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내가 숙제를 줬어요. 12월 1일 아침 조회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정책 결정자라면 할 거냐? 조건이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예산은. 그러면은 방금 이제 말씀은 평등하게 하자. 뭐 전부 다. 그럼 예를 당시 우리 예산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할 때 그 예산이 뭐 예를 들면 30억이다 40억이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거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떻게 짤 겁니까? 제일 쉬운 방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그러면 정교장 전체 다 하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럼 평등의 개념에서는 바람직합니다. 평등. 그런데 시장으로서 도농 우리는 복합도시고 도농이 통합이 된 도시고 지금도 우리 뭡니까 뭐 우월초등이다 옥성초등이다 뭐 산동초등도 심지어 폐교를 해야 된다는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중학교도 그렇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폐교되는 거는 가만히 보고 있느냐? 무상급식을 저는 정책 수단으로 쓰면서 이걸 해서 어떻게 우리 구미라는 지역을 조화롭게 균형되게 하느냐. 이건 시장의 책무예요. 이거 머리 엄청나게 아픈 얘기입니다. 지금 이 판단이. 저는 이 판단을 할 때 정말로 주도 면밀하게 판단해서 좀 잡으라 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을 놔두고 언뜻 뭐 인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했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첫 해부터 우리는 엄연은 전체 다 학생 전원을 무상급식으로 했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기초 생계비 기준으로 여러분들 학교에서 혹시 그런 경우 저는 옛날에 얘기를 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부잣집 뭐 아들이 예를 들면 무상급식을 하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줘버리면 예산 한정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 부분을 아끼면은 우리 저소득층에게 더 지원을 더 할 수 있잖아요. 거꾸로 한정된 예산으로. 그래서 저는 평등이 아니라 공정을 우선적으로 판단했다는 단서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구미가 전국 소득 3위 도시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네. 현재 그 데이터 통계니까 뭐 맞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향후 이제 지금까지는 전자반도체로 구미가 뭐 소득 3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래왔는데,
미래는 이제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님 재임 시절에 4차 산업혁명 관련 대비가 어떻게 있으면 향후 앞으로 새로운 시장이 왔을 때 어떤 방향으로 좀 경제나 산업 구조를 재편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태권도 반수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뭐 태권도 5단 해야지 6단 올라가고 또 태권도를 하다 보면 합기도도 하고요. 또 우리 김영주 본부장님 하시잖아요. 용무도 하고요. 그게 무술이 이래 유도도 하고 뭐 태권도 같이 이래서 점점 이래 또 요새는 뭡니까 컨버전 저희가 합치돼 갖고 또 다른 운동에서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 4차 산업혁명 하늘을 떨어진 게 아닙니다. 절대 4차 산업형 3차 산업을 충분히 물어입고 난 다음에 4차 산업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뭐 산업부나 중앙 공무원들 오면은 내가 그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들 괜히 균형 발전 차원에서 택도 없는데 괜히 예산 낭비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라. 4차 산업혁명 빛을 보려면은 구미 같은데 IT 산업이나 지금 3차 산업으로 충분히 꽃을 피우는데 이런 데 집중 지원을 해라. 그래야 4차 산업 바로 이렇게 전이가 되는 거죠. 쉽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최고의 장점을 가진 곳입니다. 우리가 4차 산업은 기본적으로 IT가 기본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IT 플러스 소프트웨어 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4차 산업혁명, 지금 3차 산업까지 산업의 쌀이라면은 철이에요. 철 아닙니까? 그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의 쌀은 탄소 섬유입니다. 절묘하게도 우리 구미공단에 탄소 섬유라는 소재가 자리 잡은 거는 한번 또 보세요. 10년 안 돼서 정말로 절묘한 판단을 했다. 그거는 저는 우리 구미시 전체 우리 시민들이 홍보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서 파생되는 부분은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IT를 근거로 한 전자의료기기, IT 의료기기, 요번 구건공대본 IT 의료기기 융합 기술본부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IT 의료기기, 그리고 또 3D 프린팅. 3D 프린팅은 여러분 소재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소재. 지금 현재 뭐 시제품 나오고 우리 보면 지원하면서 플라스틱으로 하잖아요. 플라스틱. 그건 애들 장난이고요. 저 독일에 가니까 쇠로도 합니다. 쇠로. 쇠가루를 뿌리고요. 그 위에 레이저로 녹여서 만들고 쇠 공작물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는 탄소 섬유가 3D 프린팅의 소재가 되면은 이 세상에 못 만들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홀로그램 문제. 저번에 국회 학술대회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홀로그램 등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데 가장 알짜배기 산업들이 우리는 벌써 타치를 하고 있고 일부는 들어오고 있고 그래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전망이 밝다고 봅니다. 있습니까? 얼마 전에 그 김현석 영천시장이 이제 아시아 포럼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도지사의 어떤 정치 구도, 앞으로의 구도 자체가 정치인대 행정 관료, 행정이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는데 그 점에 있어서 행정이 차기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행정 관료 출신이 좋다. 요약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그 시장님 어떤 견해를 좀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도지사 후보 분들이 또 차기 도지사가 정치인보다는 행정이 실제로 도움이 될런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구미시가 이제 차기 구미시장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전망을 좀 밝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구미시장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어떤 분이 좀 차기 구미시장을 좀 하셔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어떤 역량을 가진 분이 구미시장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한 분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집회는 늘상 있어온 일이죠. 그거 작은 뭐 민원 아닙니까? 그거하고 님비하고는 다르죠.
좀 님비는 우리 공공 건물, 공공 시설 할 때 그게 이제 그리고 지금 뭐 오리농장이다, 옥성에도 동물 화장장이다, 뭐 근데 이런 문제는 늘상 뭐 우리가 있었잖아요. 또 우리 저 뭡니까 선주 그 해운 장례시장 들어가도 그렇고 늘 그래서 또 심지어 우리 뭡니까 저 이마트 동구면 이마트 들어올 때도 그렇고 그건 제가 불허하고 행정소송을 듣고 자기들 이겨서 했고 나는 이게 늘상 뭐 대한민국 행정에 늘상 반복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개인 간의 어떤 그런 문제는 우리 시에서 뭐 주선하고 그런 역할을 좀 했지만 그건 뭐 돈으로 해결하고 그러면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또 협상하고 뭐 타협하고 해서 다음 그동안에 보면은 다 잘 해결되어 왔죠. 응안이 없네. 오늘 안 가져왔어요. 아, 뜨거 누군도 몰래 힘을 주네. 다 되고 있어 지금. 어디 찍는 아, 좋습니다. 권총 같은 데, 오늘 권총 같은 데를 막 갖다 대요.